이곳은 리조트 바로 앞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해도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조금만 더 깊이 내려가 보면 거대한 물고기 떼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고래상어도 볼 수 있는 곳. 육지의 풍경 또한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세부 공항에서 차로 3시간, 오슬롭 앞바다에 위치한 수밀론 섬입니다. 이 섬에는 블루워터라는 리조트 딱 하나 있는데 투숙객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구역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다 보니까 수중 환경이 정말 훌륭합니다. 바로 앞바다에서 스노클링만 해도 이런 산호밭이 펼쳐집니다. 근데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가민의 MK2 시리즈 컴퓨터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제품들은 서로 통신도 돼서 꼭 써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X50i를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사용해보고 어땠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꽤나 고가의 제품인데 써보고 나니까 정말 돈값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일단 3인치 크기의 LCD에서 오는 가시성이 엄청납니다. 안전정지 몇 분 남았냐고 물어볼 때 그냥 그쪽 방향으로 쓱 돌려주면 됩니다. 다이빙 끝나자마자 배에서 로그북 바로 확인하기도 엄청 간단해요. 인터페이스도 엄청 간편합니다. 그래도 가장 써보고 싶었던 기능은 트랜스미터를 이용한 다중공기압 모니터링이랑 메시지 기능입니다. 영상 촬영하느라고 정신이 팔린 상황에서도 버디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에 아주 좋고요. 다른 곳에 뭔가 나타났는데 제가 놓치고 있어도 바로바로 신호해주기 때문에 그럴 걱정도 없더라고요. 이미 컴퓨터에 저장된 메시지만 선택해서 보낼 수 있는 기능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이빙 중에도 수심 지도를 통해서 현재 다이빙 프로파일을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다이빙 플랜도 자체적으로 수정해서 계획한 정지 수심을 놓쳐도 다음 계획을 실시간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내장 플래시도 있는데 이 정도의 밝기라서 비상용 백업 조명이나 시그널 라이트로 유용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주 유용했던 게 NDL 인식 수심 지표 기능입니다. 지금보다 3m 상승 혹은 하강했을 시에 NDL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요. 늘 저 깊은 곳에 돌아다니는 물고기들과 남은 NDL 시간을 보며 고민했는데 이제 고민이 없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양쪽 부력 균형 유지를 위한 사이드 마운트 탱크 교체 알림 등 다이버를 위한 디테일들이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 기능이면 돈값은 확실히 하는 것 같고 솔직한 사용 후기는 영상 끝에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시 수밀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조트가 괜찮더라고요. 객실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물 맑은 거 보이시나요? 수중 환경이 정말 훌륭합니다. 첫날 체크인한 다음에는 늦어서 앞바다에서 스노클링만 했는데요. 저는 다이빙을 시작한 후로는 스노클링을 거의 안 하는데 수밀론에서는 여러 번 했습니다. 방금 보셨던 곳이 지도의 이곳인데요. 스노클링은 여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호구역 입장료 겸 가이드 비용을 지불하면 이렇게 끌고 다녀줍니다. 거의 1시간을 끌고 다닙니다. 리조트 바로 앞 해변에서 하는 스노클링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든 수중 환경입니다. 스노클링만 해도 이런 거 다 볼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다이빙은 여기까지 온 김에 오슬롭에 한번 와봤습니다. 오슬롭은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일하나 봅니다. 그래도 물속은 아주 평화로운 해초밭 지형입니다.
거북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물고기떼들이 엄청 보이기 시작하더니 고래상어가 나타납니다. 양식 고래상어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방이 고래상어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저처럼 머리를 부딪힐 수 있어요. 벽돌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고래상어들이 오기 싫을 땐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웅장한 녀석들이 배가 많이 고픈가 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배불리 먹은 새끼는 이제 이곳을 떠나갑니다. 우리도 다시 수밀론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엔 수밀론 섬 남부 해안으로 왔습니다. 이곳엔 줄리스 락이라는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입수하자마자 전혀 훼손되지 않는 산호밭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제가 세부에 오면 늘 막탄섬에서만 있어서 아직 이런 곳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산호밭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섬 반대편으로 헤엄쳐서 나가다 보면 이제 산호는 사라지고 갑자기 모래밭이 나타납니다. 가든 일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필리핀에서 본 것 중에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섬을 벗어나는 지역이라 섬이 조류를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경이로운 풍경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섬의 북쪽 해안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곳은 리조트 내 다이브 센터 바로 앞이어서 그냥 비치 다이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해변에서부터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변에 대왕조개가 살아남아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니 여기도 산호밭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관광객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보존이 되는지 신기합니다. 산호밭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정말 건강한 생태계입니다. 드디어 경사진 구간에 도착하고 이런 슬로프 지형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이 북동쪽 해안은 30m권의 상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 번의 다이빙 동안 한 10마리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상어뿐만 아니라 남부 해안이랑 비교하면 정말 다양한 녀석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세부를 가보셨다면 오슬롭을 못 들어본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요. 바로 앞에 이런 낙원이 있을 거라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살짝 고되기는 하지만 저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됐나? 이런 건 처음 찍어보네. 제대로 찍었나?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땠어? 사실 원래 쓰던 것도 화면이 작은 컴퓨터는 아니잖아. 아, 그치. 근데 확실히 달라. 가민과 무게도 엄청 가볍고 버튼 조작도 진짜 편해. 디스플레이 자체도 정말 선명하고. 그지? 선명함이 다르지. 그리고 구성이 눈에 잘 보여.
이게 그 내가 다이빙 끝나고 솔직히 알다시피 내가 바로 물급을 확인한 적이 없잖아. 그지? 근데 이건 보기 편하니까 진짜 바로 보게 되더라고. 복잡하게 이 버튼 저 버튼 누를 필요가 없으니까 이 터치 스크린이 있는 게 생각보다 체감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 근데 나는 그 중에서도 메시지 기능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내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물속에서 말을 못한다는 게 사실 무섭거든? 무섭지? 근데 말을 딱 하고 싶을 때 원하는 메시지를 보내니까 진짜 두려움이 확 줄었어. 그런 거 같더라. 사실 문제 생기면 내 책임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나도 엄청 신경이 쓰이거든. 근데 버튼 딸깍하면은 가까이 안 가도 되니까 나도 영상 찍기가 엄청 편하고 심리적으로도 엄청 안정감이 생긴달까? 근데 별로 걱정 안 하는 것 같던데? 계속 쳐다보고 있지. 사실 스밀러는 시야도 좋고 지형도 단순하니까 그냥 편리한 애 좋다 였는데 시야가 좀 안 좋거나 조류가 세서 입수하면서 서로 잃어버리거나 하면 이런 거 없으면은 다이빙 바로 중단해야 돼. 그냥 올라와야 돼. 근데 이건 서로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메시지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하늘과 땅 차이지. 얘기 들어보니까 딱 동해 같은데? 시야 안 좋고 조류 세고. 동해가 그럴 때가 많지. 다음에 갈 때 꼭 가져가서 한번 써보려고. 그럼 이제 나도 이거 있으니까 동해 바다 껌인가? 왜 웃어?